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정말 깊은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점, 그다음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명예교수님을 인터뷰한 건데 이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왜 보통 분이 아니냐? 일단은 한 세기를 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올해 나이로 102세가 되셨대요. 102세. 그래서 되게 리마커블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여기 김영석 고객님 이렇게 찾아가고 왜 찾죠? 하고 가보니까 이게 한 살로 찍혀갖고 101살 때 비행기 탔는데 한 살 친구가 자꾸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갖고 뭔가 이상하다니까 그 뭐냐 공항 시스템에는 이 나이 넣는 게 두 자리만 입력이 돼 있어서 이게 리셋이 돼버려갖고 한 살로 찍혀갖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할 정도로 한 세기를 사셨죠. 한 살인 분이 900번 넘게 비행기를 탔어. 그래서 제목도 이 기사 제목도 되게 리마커블해요.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이분이 또 철학가 교수님이라서 조언의 깊이가 되게 깊어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기사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직접 읽어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중심으로 또 살을 붙여갖고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번 인터뷰 주제가 이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힘드냐?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소비 또 물질을 얻는 것에 오는 만족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가? 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거 뭐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뭐 돈을 얻으면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상관관계 있죠. 그래서 한 25,000달러. 근데 그거는 좀 시간 지나서 이제는 한 3만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5,000에서 3만 불까지 연소득으로 그 정도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거의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아예 포화 없이. 아예 쭉 포화 올라.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냥 행복이 올라가요.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근데 한 25,000, 3만 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포화가 와요. 조금 이제 돈에서 오는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25,000달러 소득이 있는 사람과 5만 달러 있는 소득이 이 두 배잖아요. 그러면 행복도 두 배인지라고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9%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7만 5천이 넘어가면 거의 이제 추가적인 소득은 행복과 크게 연관이 없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좋아, 그러면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재 목적이 뭐냐? 기본 베이스는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이 담보되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존에 위협받는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표는 뭐냐면 우리가 한 25,000에서 3만 불 정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존에 위협되는 거에 대한 고통이 이제 거의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아니고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생존의 담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 돈에 이 생존에 주는 그 돈에 대한 행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선 이하의 돈이 없는 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내가 생존할 수 있다 할 정도까지는 이 돈이나 물질이 주는 행복도가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지만 이 정도부터는 이제 내가 좀 살아가는 지장이 없겠다. 혹은 내가 생존에 문제 없겠다. 라는 시기가 돌아오면 추가적인 소득이나 어떤 물질이 오는 그런 오는 것만큼 행복도가 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서 아까 25,000불, 40,000불 이게 옛날 자료여 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만 불 이렇게 한 3만 불에 4만 불? 그러니까 2만 불에서 1만 불은 다 업시켜야 돼요. 예, 왜냐면 예, 물가가 예.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딱 그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또 실험도 여러 개 있는데 예.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 수치 포인트만 다르지 그렇죠.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그 신사임당님이 유명하잖아요. 이제 신사임당이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한 달에 진짜 1억 넘게 벌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한 달에 1,000만 원 달성했을 때라.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돼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에서 책임으로 근무할 때 그 연말정산 때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받은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말 근무, 그 다음에 야근, 교통비, 그 다음에 PS, PI 다 합쳐서 1억을 조금 넘겼었어요.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시작을 하면서 이 작가 인세도 받고 강연료도 받고 했을 때 이제 2억 넘어갔을 때도 솔직히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그냥 세전 소득으로 많이 벌 때 한 4, 5억까지 계속 벌었거든요. 그러면 2억 벌 때보다 4억 벌 때 진짜 두세 배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덜 행복할 때도 있어요. 왜? 왜냐면 이미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만족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오히려 손실회피 편향만 커져. 이거 더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뭐 집도 이사를 하고 소득 수준도 올려버리니까 어떻죠? 이거 만약에 내가 무너지면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내 모멘텀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잘 이겨냈어요, 이제. 잘 이겨내고 정말로 이 정신적 가치. 제가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이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너가 그냥 아무리 이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그래도 돈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말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도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얻어먹을 때가 세상 제일 행복했어요. 얻어먹을 때가. 남의 돈으로 뭐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나한테 뭐 이렇게 사주는 사람은 진짜 신이었어, 신. 그냥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사준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얻어먹는 거에선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소득이 많거든요. 이제 반대예요. 사줄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뭘 사주는 게 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똑같이 이제 먹는 거에 간해 놓고 이제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옛날에 나한테 오는 거였고 지금 내가 내보내는 건데 왜 사주는 게 더 기쁘냐? 내가 얻어 먹으면은 내가 하루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정량적 크기는 3끼가 한개예요. 많이 먹어봤자 4끼. 근데 내가 만약에 사줄 수 있는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내가 굳이 한 사람한테만 사줄 필요 없잖아요. 두 사람한테만 사줄 필요 없잖아요. 나는 하루에 100명을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얻을 수 있는 베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먹는 어떤 생물학적 기쁨이 아니라 베풀어서 오는 감정적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게 100배, 1000배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뭐 100명 사준다고 100배 커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또 어느 구간에서 포환을 하겠지만 똑같이 아까 소득이랑.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여기 나온 두 번째 부류가 행복하실 수 없는 두 번째 부류가 이기주의자예요. 그 말씀하신 걸 연관이 돼 있죠. 또 이기주의자, 물질주의자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뭐냐면 이기주의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논의 이어서 가보면 지금 우리 물질주의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입니다. 그럼 돈이나 행복이랑 관계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사니즘, 생존의 위협이 있을 때까지는 돈과 행복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돈, 물질이 오는 행복도가 이제 크지 않다는 것이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라는 것이고, 물질주의자는 물질에 오는 만족을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질이랑 돈을 뭘 얻거나 아니면 돈을 통해서 어떤 걸 이제 소비를 했을 때, 특히 어떤 물질을 소비했을 때 오는 만족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오는 맹점이 뭐가 있냐면,
이 돈 혹은 물질은 꼭 비교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 박사님이 하신 명언 중에 비교. 최고의 명언이 있죠. 비교, 비참해지- 비참해지거나 교. 교만해지거나. 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10억이 있어. 근데 주변이 다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뭔가 우월감이 들지. 근데 내가 10억인데 주변에 다 100억 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행복이 올까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추구했을 때 물질적 만족이라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 갖고 있어 행복한 것보다 이 물질을 소유했더니 남들보다 나는 만족감이 되게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든 물질이든 간에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금방 그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옆에 소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심지어 비참해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위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오는 만족은 비교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별로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대체적으로 그 나라는 행복합니다. 먼저 평균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도 있겠죠. 가난한 좀 행복한 나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제 수준을 할지라도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크잖아요.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혹은 누진세율이 낮잖아요. 행복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간에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평가할 때 주변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좀 가난한 것 같아. 봤더니 다 나랑 비슷하게 살아. 그러면 좀 만족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야. 그럼 나가 부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나보다 부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행복도가 유지가 되기 쉽지가 않죠. 게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소비하지 말고 체험을 소비해라. 왜? 체험을 소비하게 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비교가 어렵죠. 그렇죠. 또 나의 체험은 나만의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나만의 유니크한 거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오는 나의 어떤 기쁨은 체험적 가치가 오는 기쁨은 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물질주의자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가 말씀하신 것이 조금 상당한 일리가 있지 않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500만 원을 벌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럼 당연히 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는데 어떤 환경에 있냐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평균 400만 원 버는 집단에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평균 2억 버는 집단에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나와요. 결과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연봉이 세전으로 1억이에요. 적은 편 절대 아니죠? 근데 세전으로 연봉을 1억을 벌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 의사가 만약에 뭘 했던 간에 뭐 이제 전문의를 끝낸 의사가 세전으로 보통 의사들은 얘기할 때 또 세후로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세전으로 1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울증 걸려요. 진짜로.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주변의 의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왜냐면 소득 구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안 벌면은 되게 막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의미 깊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사면은 되게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의사에서 이제 성공하려면 개원이가 돼야 되거든요. 개원이 되면 이제 자영업 영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경험치가 없어서 이거 망할까봐 우울증 되게 많이 걸려 의사들이. 생각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쇠약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세상에 그런 뭐 사례들은 널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적응 문제도 있죠. 복권 당첨되면 되게 좋죠. 근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인간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다 적응한다. 마찬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죠. 근데 부모님이 헤어졌을 때 그 당시에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 고통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복권 당첨됐을 때 그 흥분감이 계속 가서 계속 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질적 가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금방 적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 정신적 가치는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좋은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 가치는 나의 신념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데 야, 나 이거는 내가 3번째 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할 때마다 뿌듯해. 왜냐면 이 정신적 가치는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응보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좋은. 또 앞부분에 했던 물질적 소비다 체험적 소비가 좋은 게 체험적 소비는 이게 추억을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추억 보정도 있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 체험했을 때 고통스러워도 사람들 그 말을 할 때 되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물질주의자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이기주의자인데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돈이다. 그다음에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봤더니 그 삶의 행복도가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있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이 사랑은 정신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관계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이 예, 교수님이 그렇죠.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기주의자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못 가진대요. 인격이 뭐냐?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나온 선한 가치.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관계적 가치, 관계에서 오는 쾌감, 관계에서 오는 쾌락,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가 왜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지 맞는 가설이 움직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을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러면 뇌가 왜 크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지 맞는 이론이 사회적 뇌 가설입니다. 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뇌가 커진 것이다. 그런데 이 뇌는요, 뭔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쾌락적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사회적 뇌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됐을 때 쾌락을 주고, 반대로 성립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통을 주죠. 그래서, 2008년대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어떤 종합적인 죽음이란 걸 조금 너프하게 봤을 때 암이나 뭐 그런 거보다 외로움으로 죽는 죽음이 되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로움이 왔을 때에 이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를 보면 맞았을 때 그 오는 고통과 똑같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한 대 맞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산물로 관계를 못 맺으면 고통이 오게 돼 있고 관계를 맺으면 쾌락을 얻게끔 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놀라운 연구가 있는데 행복에 되게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약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유전적인 걸 타고난 사람이 행복하냐?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인데? 외향성입니다. 그래서 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전 내향성이 좀 큽니다.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관계를 많이 맺을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있는 거지. 이 내향적인 사람도 자기가 정말로 믿고 있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매우 큰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어떻죠?
진정한 만남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큰일을 도모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진정한 행복, 우리 인간이 이 뇌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질주의자는 이기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기주의자는 물질주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그냥 돈이라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건 한 100번 정도 인용을 했을 텐데 조지 베일런트의 하버드의 80년 연구, 정말 그 행복의 조건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어도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오는 외로움과 고통은 이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어떻죠? 행복할 수 없는 부류라고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사를 보면 행복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나오는 설문조사가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우린 땅덩이도 적잖아요. 우리나라 행복도 낮잖아요. 삶의 만족도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얼마나 GDP도 높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도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서 물질을 두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일 얼마나 참견 많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발달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도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진짜 먹고 살 만큼 이상 돈 번 다음에 느낀 거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알려진 분들 중에 선행을 많이 베푸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다 거의 뭐 이런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 이런 거 다 중독된 거예요. 왜냐면 진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막 누구를 도와줘서 그 사람들 기쁘라 그런 게 아니라 저 기쁘자고 하는 거예요. 저 기쁘자고.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데 뭐 30끼, 300끼 먹을 수 있을 만큼 벌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더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있고 더 지속 가능한 즐거움, 더 뭐랄까 깊이 있는 즐거움이 존재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뭐 지나가다가 신박사 TV 이런 데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봉천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그 고아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오지랖이 넓었는지 엄마한테 부탁해서 거기 이제 현식이랑 진호라는 애인데 이름도 아직도 다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이제 김밥을 고아원에서 안 싸줄 것 같아서 내가 얘네 고아원 타는 거 알고 반 애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김밥 너도 내일 싸줄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 걸 다 싸줬어요. 엄마한테 말해서. 저는 그때 내가 싸준 것도 아닌데 인생에서 이게 정말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꼬맹이 같은 게 뭘 알았다고 이렇게 친구한테 이걸 도와줬을까? 그러면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거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전 퇴학 당한 애들이 많이 왔어요. 또 딴 데로 가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싸움을 해서 이전 퇴학을 당했는데 얘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얘가 새로운 친구가 몇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랑 만난 지 2달인가 1달도 안 돼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에 이끌렸는지 내가 병문안에 갔어요. 병문안 가서 그때 얘가 싸움을 하고 와서 형사 아저씨들 만나고 친구들은 나가 있게 그래서 쫄아갖고 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 기억들이 좋고 또 그냥 하면은 옛날에 그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은 적이 있었잖아요. 태안 쪽에.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가려고 갔는데 이게 내가 가면 무슨 이게 MT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또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게 나 생색내는 마음으로 가지 말자 해갖고 근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돕자는 마음은 많은데 체계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그때 최악이 뭐였냐면은 기름을 닦으려고 그거를 현수막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수막은 나일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름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거기서 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고 진짜 닦으면은 많이 기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 동네 헬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폐 수건 있냐, 못 쓰는 수건, 내가 이런 이유로 내일 우리 학교 대학교에서 그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 그 닦으러 가는데 유출된 거 이렇게 폐 버리는 수건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가져다가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마대자루로 3개를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닦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걸 갖고 닦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뭐 저는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좋은 것도 많이 사보고 했는데 요런 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기억 자체가. 맞습니다.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돈은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기 먹고 사는 리즘, 생존의 위협이 있지 않으면 돈과 또 물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 추구하는 것이 이제 행복의 길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자, 자기만 생각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우리 행동하면 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어떤 최고의 가치가 물질, 돈급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 것들을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추구하는 삶,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 비슷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를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확실히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102세, 한 세기를 넘게 사신 철학가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좀 깊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부로 이제 오늘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평생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